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수요일 세팁시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한 번 더 변이한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까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신 2회 접종을 모두 마친 40대와 50대 남성이 감염됐는데 40대 남성은 최근 외국에 나가지 않았고 어디에서 감염됐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나 1,7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델타 변이가 어린이들에게도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입원 환자가 1년 전 백신이 나오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급증한 상황에서 뉴욕시는 백신을 맞은 걸 증명해야 식당 같은 실내 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경호와 방호 인력을 최대 65명 늘리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청와대는 의무경찰이 맡아오던 방호 업무를 대체할 인력이라고 설명했지만 두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씨의 특별 사면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남북통신연락선이 다시 연결된 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통일부가 서로 합의한 결과라면서 부인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연기 의견을 사실상 밝힌 것에 대해서는 야당의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부산의 한 백신 접종 센터 앞에서 의용 소방대원들과 접종센터 희망 근로자가 생명이 위태롭던 시민을 구했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으로 쓰러진 50대 여성에 대해 응급조치를 하고 구급대원을 불러와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들의 순발력과 눈썰미가 CCTV 영상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다이빙 우하람 선수가 4위를 차지해서 우리 다이빙 올림픽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냈습니다. 오늘 우리 배구 여자 대표팀은 터키와 8강전을, 야구 대표팀은 일본과 준결승전을 각각 치릅니다. 주말과 휴일 검사 건수가 줄면서 1,200명대까지 떨어졌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1,56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전날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491명이나 많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7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4차 대유행이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한 번 더 변이한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까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확인된 2명 모두 백신 접종을 다 마친 사람들이라서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우려할 만한 부분은 이 중에 한 명은 미국에 다녀왔지만 또 다른 한 명은 해외에 간 적이 없고 국내에서 감염이 됐습니다.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 소식으로 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40대 남성입니다. 해외여행도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5월에 백신 2차 접종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6일 확진됐습니다. 돌파 감염입니다. 가족 3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아들 1명도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역시 델타 플러스 변이로 보고 있습니다. 돌파 감염도 문제지만 누구에게 감염됐는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더 걱정입니다. 선행 감염자가 아직은 특정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노출을 통해서 감염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미 지역사회에 퍼졌을 수 있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직장 동료 등 접촉자 280여 명을 검사했습니다. 재검사까지 거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50대 남성은 미국에 다녀온 뒤 델타 플러스 변이에 감염됐습니다. 미국 여행 전에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2회를 완료하고 해외 가셔서 7월 23일 입국 이후에 확진돼서 이렇게 돌파 감염이 늘면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요양병원에서 감염된 11명 가운데 7명이 관악구 요양병원 확진자 10명 중 5명이 백신을 2차까지 모두 맞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6월만 해도 델타 변이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달 사이에 이미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델타 플러스 변이에 대해서도 빨리 평가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40대와 50대 남성은 다행히 특별한 증상이 없고 중증 상태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백신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매우 강합니다. 기존 델타 변이처럼 전파 속도 역시 빠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추가 감염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합니다. 유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델타 플러스 변이는 올해 3월 유럽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이어 일본과 미국, 이스라엘 등 전 세계 약 20개 국가에서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지난 6월 말 인도에선 처음 숨지는 확진자도 있었습니다. 델타 플러스 변이는 델타 변이가 다시 한번 변이를 한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인체 세포로 침투하는 문 역할을 하는 부위가 스파이크 단백질입니다. 델타 변이는 여기에 이미 한 차례 변형이 일어난 건데 K417N이라는 변이가 더 생겼습니다. 이 형태의 단백질 변이는 베타와 감마 변이에서 발견됩니다. 백신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델타 플러스 변이가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백신을 무력화하는 능력이 최대 5배나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전파 속도는 아직까지 연구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델타 변이는 전파가 빠른 영국형 알파 변이보다 1.6배나 더 빠르게 퍼집니다. 델타 플러스 변이도 적어도 이만큼은 빠른 겁니다. 변이를 해서 치료제나 백신의 공격으로부터 회피해서 효과를 떨어뜨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체 감시 체계를 좀 더 강화해서 빈틈없이 예정된 백신 접종으로만 계속 나오는 변이 바이러스를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 2월부터 백신을 맞은 고령층 등이 효과가 떨어지면서 돌파 감염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추가 접종은 물론 방역 대책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가운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어린이들에게도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나이가 어리고 건강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대 도시 뉴욕시에서는 오는 16일부터 식당에 들어가려면 백신 접종 사실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에서 지난 주말 사이 새로 확진된 11,000여 명 가운데 어린 환자가 2,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살 이하 어린이가 470여 명, 5살부터 17살까지가 1,600여 명이었습니다. 증상이 심해져 입원 치료를 받는 어린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We're seeing children as young as a few days that have COVID up to teenagers. Some of them need breathing tube. 델타 변이 앞에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또 건강하다고 해서 마음을 놔선 안 된다는 증거라고 보건당국은 경고했습니다. It's clear that this variant is capable of causing serious illness in children, which means recommendations of mask wearing in schools and that at home. 미국 내 감염자가 크게 늘면서 전체 입원 환자도 5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 겨울철 대유행 때만큼은 아니지만 백신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여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대 도시 뉴욕은 주요 실내 시설에서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식당이나 헬스장, 공연장 등이 대상으로 적어도 한 번은 백신을 맞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The key to NYC Pass will be a first in the nation approach. It will require vaccination for workers and customers in indoor dining. 백신 접종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 제도는 오는 16일부터 시행되고 다음 달부터는 단속도 시작됩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위조하면 징역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의 대변인이 음주운전을 비호하는 듯한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거센 역풍을 맞고 결국 사퇴했죠. 이재명 지사의 음주운전 이력까지 다시 도마에 올랐고 경쟁 후보들은 집중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당심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부정식품 관련 발언 등으로 연일 곤욕을 치르는 중입니다. 글조심, 말조심이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음주운전을 비호하는 듯한 내용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이 지사의 음주운전 전력을 다시 들춰냈습니다. 이 지사가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부과받았는데 초범치고 무거운 벌금이라 재범을 저지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겁니다. 캠프 대변인의 말 한마디가 역공의 빌미를 제공한 셈입니다.
결국 대변인은 자진 사퇴했지만 이 지사를 향한 공세엔 불이 붙었습니다. 벌금을 70만 원 정도 하는 게 그 당시 상례였거든요. 저 음주운전 150만 원을 부과받은 것은 아무래도 그 첫 번째 위반한 게 아니라 두 번째 위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정세균 후보와 이낙연 후보도 후보 검증단을 꾸리자며 거들었습니다. 이 지사는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선 고개를 숙이면서 재범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벌금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정과를 공천 심사할 때 제출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내셨을 텐데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이 연일 논란이 되면서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부정식품이다 그러면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야.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이 돼가지고 당 지도부는 윤 전 총장이 정치 언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윤 전 총장도 몸을 낮췄습니다. 정치를 제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킨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그런 점들은 좀 많이 유의를 할 생각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정부가 전직 대통령의 경호 인력을 늘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인데 일부는 다른 전직 대통령 경호에 투입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두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씨의 특별 사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일단 광복절 특사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 임기 내 사면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게 될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입니다. 사저와 경호동 건물 주변에는 높다란 펜스가 세워져 있습니다.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보안 수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전직 대통령 경호와 방호 인력을 최대 65명 늘릴 수 있는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 가운데 38명은 사저 방호를 담당했던 의무경찰이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경호처 소속으로 증원된 겁니다. 한편 일부가 다른 전직 대통령 경호에도 투입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별 사면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당장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광복절 특사는 없을 거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두 분 전직 대통령 분들에 대한 사면은 8.15 사면은 어렵지 않을까. 그러나 가능성이 아예 닫힌 건 아닙니다. 특히 박근혜 씨를 먼저 사면하는 순차적 조치가 거론됩니다. 임기 내에 박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는 데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일단 대선 이후 사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대선 이전에 야권 분열을 노린 사면 카드가 검토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JTBC 박수연입니다. 폭염 때문에 수박 같은 제철 과일, 시금치 같은 채소 가격이 급증하고 있고 내릴 기미가 없는 기름값까지 그야말로 거의 다 가격이 올라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하반기가 되면 물가가 잡힐 것으로 정부가 예상을 했었는데 물가 상승률이 2달 만에 다시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정부가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여러 변수들 때문에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의 한 농수산물 도소매 시장. 장을 보러 온 식당 주인들은 거리 두기로 손님이 줄었는데 식자재 값까지 크게 뛰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4단계 발표 후에 매출이 팍 줄었고요. 그다음에 고춧가루, 마늘, 야채 가격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지고 가게 운영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6% 올랐습니다. 올 5월과 마찬가지로 최고 수준입니다. 폭염에 따른 적항부진으로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뛰었고 연초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달걀값도 지난해 대비 50% 넘게 상승했다는 설명입니다. 휘발유값과 경유값도 각각 19%와 22% 올랐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회원국의 증산합의가 지연되면서 두바이유 가격이 1년 새 70% 가까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올 상반기에 하반기 물가는 안정세를 띌 것으로 관측했던 정부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물가가 오를 압력이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처음 언급했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달걀 사업자 단체에 가격 담합을 하면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달걀 수입을 늘리고 비축한 농산물을 풀어서 추석 전에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기 대책만 내놓을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개별 물가 관리 정책을 해서 전체 물가를 잡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이 계속 확장적인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한 백신 접종 센터 앞에서 50대 여성이 심장마비 증상으로 쓰러졌는데 시민 3명이 응급처치를 하고 곧바로 구급대원을 불러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들 시민들은 의용소방대원들과 접종센터 희망 근로자였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여성이 괴로운 듯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듯 하더니 완전히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자 이 장면을 본 주변 시민 3명이 곧바로 달려옵니다.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주변 구급대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급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어제 오전 8시 40분쯤 부산 북구 문화빙상센터에 마련된 백신 접종센터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영상 속 3명의 시민은 부산 북부소방서 모라 여성의용소방대원 2명과 백신 접종센터 희망 근로자였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으로 쓰러졌던 50대 여성은 이들의 요청으로 바로 달려온 119 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고 다행히 호흡과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이후 근처 응급실로 이송돼 후속 치료를 받았는데 현재는 의식이 또렷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환자를 살린 건 의용소방대원과 센터 희망 근로자의 눈썰미와 순발력이었습니다. 여성 환자가 쓰러지기 전부터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눈여겨봤고 상황이 벌어지자 약속이라도 한 듯 접종센터 구급대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정확한 자세로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는 의용소방대원의 신속한 대응과 시민의 최초 응급처치, 구급대의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이어져 환자가 살아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미 국무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 경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렸습니다. 지난해 11월 2단계로 격상했다가 지난 6월 1단계로 낮췄는데 50여일 만에 다시 2단계가 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백신 접종을 마칠 경우 한국 여행 시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방부에 납품된 탄약통 191만 개가 모두 규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는데 48년 동안 불량품을 납품해온 업체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보완 대책을 요구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는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소마 히로이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가 무보직 상태로 귀국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괄공사는 임기를 마치고 귀국할 경우 일반적으로 외무성 국장으로 영전되는데 소마 공사는 당분간 무보직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사전청약 특별 우선 공급에 4만 명이 몰렸는데요. 이 특별 공급 평균 경쟁률은 15.7대 1이었습니다. 240대 1 최고 경쟁률까지 나왔는데 인천 계양에서 나온 경쟁률입니다. 오늘부터는 일반 공급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달 민주노총이 주도한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서 양경수 위원장이 오늘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습니다. 종로구 일대에서 집회가 있었고 이후 참가자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었습니다. 현재까지 23명이 입건됐고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포함한 16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소방대원들이 오늘부터 파업을 합니다. 공사의 직접 고용, 임금 인상,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파업을 하고 가스공사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2주 뒤에 또 파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경북 봉화군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60대 여성 노동자가 건물 외벽을 청소하던 도중 3층에서 추락했습니다. 난간이 부서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이 청소 용역 업체를 상대로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전남 진도군 누록도 인근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소형 어선의 엔진룸이 폭발했습니다. 선장과 선원 1명이 타고 있었는데 폭발 충격으로 베트남 국적의 20대 선원이 바다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폭염으로 엔진이 과열돼 폭발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경이 실종 선원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최초로 세계 7대6 최고봉에 이어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한 뒤 하산하다가 실종된 김홍빈 대장의 장례가 오늘부터 8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5일장으로 치러집니다. 온라인 분향소도 운영됩니다. 산악인으로서는 최고의 예우로 치러지는데 장례 첫날인 오늘은 훈장 추서식이 진행됩니다. 독립예술축제인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이 오늘 개막을 하는데요. 오는 29일까지 서울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대 예술공간 10곳에서 70여 개 팀이 작품들을 발표를 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됩니다. 전북 무주 산골영화관에서는 작은 영화관 기획전이 오늘부터 열립니다. 일상의 기억들을 되살릴만한 영화 14편이 상영이 됩니다. 영화와 연계가 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류승환 감독의 영화 모가디슈가 개봉 일주일째인 어제 관객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가운데 처음으로 100만 명의 관객을 모았습니다. 김윤석, 조인성 씨 등 출연 배우들이 손글씨로 직접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TV 토론이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달에 추가로 합동 토론회가 더 진행이 되고 다음 달에는 지역 순회 일정에 들어갑니다. 이은혜 부총리가 오늘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논의를 합니다. 감염병 전문가들 또 교원단체 대표들과 잇따라 만나서 현장 의견을 앞서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전면 등교 여부 등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같은 변호사 광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변경한 규정이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3,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가입한 로톡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집단 소송을 예고하고 있어서 마찰이 예상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입니다. 7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의 변이 바이러스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확산세를 키우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나온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2억 명이 넘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1억에서 2억 명이 되는데 반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확진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 7시 30분 기준으로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억 18만 5천여 명입니다. 누적 확진자가 2억 명을 넘은 건데요.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 폐렴으로 세계보건기구에 알려진 재작년 12월 31일부터 따지면 1년 7개월 만입니다. 세계 누적 확진자는 지난 1월 26일에 1억 명을 넘었고 반년 만에 다시 1억 명이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 누적 사망자는 425만 7천여 명입니다. 제가 수치를 쭉 지켜봐 왔는데 1시간 전보다 사망자가 1,000명이 늘었습니다. 네, 이달로 예정돼 있는 이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훈련 중단 요청을 우리 정부에서 받지는 않았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모든 결정은 한국 정부와의 협의 속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에 훈련 중단을 요청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가상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다면서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연합훈련 중단을 요청하지는 않았다는 말로 들립니다. 앞서 우리 국방부는 지난 1일 한미훈련을 사실상 취소하라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서 한미 양국의 결정이라며 어떤 결정도 상호 합의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쿠오모 뉴욕 주지사 성추행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뉴욕주 검찰은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전현직 보좌관을 성추행하고 또 추행 사실을 공개한 직원에 대해서 보복 조처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he independent investigation has concluded that Governor Andrew Cuomo sexually harassed multiple women and in doing so violated federal and state law.
네, 앞서 쿠오모 주지사는 최소 7명에 달하는 전현직 여성 보좌관들로부터 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수사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하거나 반복적으로 이 성적인 발언을 들었다며 이는 연장자의 친밀한 행동이 아니라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 발표에 쿠오모 지사는 말도 안 된다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First, I want you to know directly from me that I never touched anyone inappropriately or made inappropriate sexual advances. I am 63 years old. I've lived my entire adult life in public view. 네, 일각에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쿠오모 지사가 사임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쿠오모 지사는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강원도 인제군 한계리의 도로에서 60대 여성 6명이 탄 승합차가 5-6m 높이의 다리에서 하천으로 추락해서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4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승합차 탑승자들은 서로 친구 사이로 어제 오전 인제를 방문했다가 서울로 돌아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박지원 국정원장이 어제 한 발언들에 대해서 정부 부처에서 잇따라 부인을 했는데요. 남북 통신 연락선이 다시 연결된 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말에는 통일부가 서로 합의를 한 결과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연기 의견을 사실상 밝힌 데 대해서는 야당의 반발이 나왔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국회를 찾아 북한 정세 관련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13개월 만에 이뤄진 지난달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북한이 북미 회담 전제 조건으로 광물 수출과 정제유, 생필품 수입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급 양주하고 양복이 포함된다. 평양의 상류층 배급용이다. 그러니까 상류층 생필품이라는 거죠. 이런 발언이 공개되자 관계부처가 내용을 바로잡고 나섰습니다. 통일부는 연락선 복원은 어느 일방이 먼저 요청한 게 아니라 남북 정상이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며 협의하고 합의한 결과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요구와 관련해 한미가 특정 물품 제재 면제를 논의한 건 없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민감해할 수 있는 부분이 공개돼 남북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될까 수습하는 모양새입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에 대한 입장도 나왔습니다.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고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연기 의견을 밝힌 건데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정원이 사실상 김여정의 하명기관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통일부가 입장을 냈는데 굳이 국정원이 떠내는 게 북한의 비위 맞추기 경쟁하는가. 이에 대해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박 원장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지난 1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이후 우리 정치권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어제 국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한미연합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권은 국정원이 김여정 하명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서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단할 경우에 남북관계 상응 조치 의향을 북한이 표출한 것이다라는 말인데 네. 상응 조치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 이제 국정원장의 이제 해석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네. 북한이 그렇게 얘기한 것 자체는 아닌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예상을 해보면 뭐 이산가족 상봉 이런 게 굉장히 우리가 바라는 거니까 그걸 화상으로라도 이제 상봉을 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실무자들 간에도 화상회담을 해서 서로 간에 이제 서로 협력할 거를 논의한다든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일들이 잘 되면
정상회담까지 가는 그런 길을 그 한미연합훈련을 이번에 조금 연기를 하면 열 수 있는데 네. 그 기회를 우리가 버려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돌려서 하신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뭐 개인적인 의견이라고는 합니다만 네. 정보기관장이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박지원 원장은 대통령께서 소명을 주신 거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복원하는 데 기여를 해주세요 하면서 국정원장을 이제 맡긴 거라고 이제 볼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지금 하시는 거라고 보고요. 지금 북미 간에 한 걸음도 지금 나가질 못하고 있는데 북미 간에도 지금 해결책으로서 제시한 게 있잖아요. 그 제재를 일부 특정 품목을 면제를 해주면 이를테면 광물 수출을 하게 해주고 미국이 북한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한다고 했으니까 뭐 석유류 같은 거, 정제유 같은 거 이런 거는 네. 좀 수입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생필품 같은 거는 하태경 의원은 무슨 뭐 고급 양주구 얘기를 했지만 그런 거보다도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생필품 같은 건 좀 수입하게 해주는 것이 그 북미 관계의 그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통일부에서는 그 남북 관계를 관리하고 남북 관계를 이제 잘 진전되게 하려고 한다면 박지원 원장은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뿐 아니라 북미 관계까지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런 게 있다.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 통신선 연결한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통일부에서는 네. 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자면 서로가 요청을 해서 서로가 합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부 부서 간에 무슨 뭐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통일부는 남북 관계를 관리하고 또 외교부에서도 그 품목에 대해서도 또 얘기했잖아요. 한미 간에는 그런 제재 해제 품목 얘기한 적이 없다. 그건 또 한미 관계를 또 관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고 민주국가의 정부 부서들은 자기 역할에 충실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견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 이견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야당으로서는 차기의 정권을 가져와야 되니까 지금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좀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면 말이죠.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의 경우에 네.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요청했다라고 하는 박지원 원장의 말이 맞는데 이와 관련해서 뭐 북한이 또 뭐 반발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뭐 통일부에서 뭐 그건 아니다. 일방이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변명한 것은 아니냐. 뭐 이런 또 해석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요청했다기보다 북한은 그동안에 1년 1개월 동안 아무 얘기를 안 했던 거죠. 그러다가 뭐 연결이 남한이 바란다니까 그럼 한번 하죠.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것을 북한이 먼저 요구했다라고 이렇게 명확히 규정하는 그 의도는 결국은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이번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복원은 사실상 지금 임기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좀 유연성을 발휘하자는 걸 네.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닌가 봅니다. 네, 일단 뭐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한미연합훈련 시작되려면 말이죠.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훈련을 한다 그래도 네. 약간의 내용 부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좀 수위를 조절하고 왜냐하면은 한미연합훈련이 지금 작게 501호에 따라서 하는데 거기 내용에는 선제 공격이 들어가고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안정화 작전이라 그래서 안정화라는 게 뭐냐면 북한 내륙에 진격해서 네.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점령하는 거예요 사실상. 거기다 어떤 때는 참수훈련까지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북 간에 사이좋게 지내자, 북미 간에 대화하라 그러는 게 사실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의 그 규모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조금 조절해 주면서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북한이 한마디 했다라고 그만두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한미 관계에서도 그렇고 미국한테 책 잡히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긴 하되 수위와 내용을 좀 조절하면서 하면은 제가 이번에 김여정의 담화는 예전과 비해서 상당히 좀 그 평상어를 썼고, 그러니까 막말 같은 거를 옛날에는 꼭 반드시 섞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자기 오빠가 결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어서 합의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과거에도 한미연합 훈련하기 전에는 북한은 하지 말라라고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하더라도 큰 도발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모 신문에서는 SLBM을 발사할 수도 있다 이런데 이거는 우리가 가상할 수 있는 제일 큰 거고요. 실제로는 그렇게 큰 도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초 일정대로 한미 연합 훈련을 실시하되 네. 조금 수위를 낮추고 뭐 여러 가지 훈련을 좀 축소하는 것들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네. 우리 정부가 현재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회담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베이징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장기적으로 아직 베이징 올림픽까지 꽤 네. 남았기 때문에 약 한 달 정도는 좀 약간의 잡음이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단거리 미사일이라도 발사하겠죠. 북한 김정은도 한미가 이렇게 훈련하는데 가만히 네.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볼 땐 약간의 문제가 있었겠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1년 1개월 동안 통신선 끊었다가 결국은 김정은의 의지로 다시 복원한 거기 때문에 김정은은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김여정은 전술적으로 좀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가을쯤에 뭐 또 가서 이산가족 화상으로도 만나고 그러면서 인도적 지원이 되고 그리고 박지원 원장이 얘기하신 게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요. 광물 수출 같은 거 조금 허용해 주면서 생필품 수입 그다음에 미국에서 백신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면 북미 관계도 되면서 남북 관계도 진전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연합 훈련이 지금 당장에 닥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것이 결정적으로 남북 관계를 훼손하는 국면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고민이 깊은데 뭐 이제 이번 주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서울은 낮 기온이 32도, 대전 34도, 강릉과 대구는 35도가 예상됩니다. 더위 속에 내륙 곳곳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